네, 출근길 첫 끼 뉴스 준비했습니다. 한 입 크기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보통 핑거푸드 이렇게 부르잖아요. 쏙 집어서 쏙 집어넣는 그런 한 입 푸드를 준비해온 뉴스 첫 끼를 담당하고 있는 뉴스 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뉴스 한입 강현구입니다. 네, 첫 끼 뭔가요? 이재명 대통령 미국 찍고 남미로. 네, 자 순방 소식인데요. 1박 2일 미국 방문 일정 소화했고 우리는 식구다 구호도 나왔고요.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지 시간 24일에서 25일 1박 2일 일정으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한미 기업 간 AI 협력을 위한 일정을 마치고 현지 시간 25일엔 브라질로 향했는데요. 네. 브라질 그리고 칠레와 아르헨티나를 잇따라 방문합니다. 일단 미국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 AI 선언 뭔가요? 네, 샌프란시스코의 한 호텔에서 열린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행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대체 불가한 글로벌 AI 공급망의 핵심 국가로 도약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AI 반도체 생산 기지이자 공급망 파트너가 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주요 경제인들 우리 기업인들도 같이 함께했잖아요. 젠슨 왕도 있었고요. 네. 많은 분들이 참여했어요.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젠슨 왕 엔비디아 CEO, 샘 올트만 오픈 AI CEO 등 글로벌 AI 리더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이해진 네이버 의장 등 국내 기업 총수들도 함께했습니다. 예. 이날 AI 서밋에 참여한 주요 기업들의 최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을 모두 합치면 무려 1경 7천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여기서 긴급 퀴즈. 1경 동그라미 몇 개인가요? 모르겠죠. 저도 셀 수가 없습니다. 자, 맥주회동에서 우리는 식구다 이런 구호도 나왔어요. 네, 맞습니다. 그게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요. 젠슨왕 또 혹탄 브로드컴 CEO, 이재용 최태원 정의선 회장, 이해진 의장 뿐만 아니라 배경훈 부총리와 김용범 정책실장까지 함께 자리했습니다. AI 협력과 관련해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자리였고요. 이재명 대통령이 건배사했고 이에 엔비디아 CEO 젠슨왕도 위아 패밀리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화기애애하게 친목만 도모한 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요? 네, 반도체 분야 국내 기업들과 빅테크 기업들이 총 9,500억 달러, 하나 약 1,375조 원의 규모의 반도체 분야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요. 삼성전자와 브로드컴은 5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협력 업무 협약 체결했고 SK는 엔비디아 등과 5년간 7,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장기적 공급 협력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예. 그리고 AI 빅딜 합의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어떻게 나올지 봐야 될 텐데 남미 방문도 관련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과 남미 간 무역 협상 재개 그리고 AI 시대 핵심 광물 협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구상 밝혔는데요. 예. 현재 대통령은 브라질 국빈 방문 중입니다. 오늘 밤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하고요. 30일엔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 칠레 대통령, 30일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예, 남미 주요 국가들과도 외교 성과를 가져왔으면 좋겠고요. 이런 것들이 과연 또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YTN라디오 계속 생중계로 보내드렸거든요. 오늘 오진석 마켓 에디터와 함께 또 증시 영향도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 출근길엔 저희와 함께해 주십시오. 자, 이거 문제 많습니다. 장윤기 사건 향찰이 뭔가요? 일단 동일 경찰서에서 10년 이상 장기 근무한 경찰을 이른바 향찰이라고 하는데요. 네. 향찰이 17,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경찰 조직의 허리에 해당하는 경감과 경위로 한정을 하면 5명 중에 1명이 10년 이상 동일 경찰서에서 근무한 사람들이었죠. 아무래도 고인물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이 사건에 사실은 아버지 관련자들 심지어 큰아버지도 그렇고 다 경찰들이 엮여 있어요. 맞습니다. 수사팀장 박모 경감은요. 광산서에서 18년 동안 근무했고 장윤기 부친도 광산서에서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물론 한 자리에서 오래 근무를 하면 그 지역 실정에 밝아서 밀착형 치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지만 이번 사건처럼 유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죠. 오래 일해서 문제인 건지 이 행위 자체가 문제인 건지는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은 순환 인사제 같은 것도 좀 해서 우리가 좀 해소하겠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반발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건 아닙니다만 경정 아래 계급인 경감 그래서 그중에서도 이번에 파악된 10년 이상 장기 근무자가 순환 인사제의 대상이 될 거다 이런 전망 나오는데요. 이 사람들 보고 너 이제 저기 가라 여기 가라 이렇게 인사를 하면 집도 새로 구해야 되고 네. 또 아이들 교육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만큼 경찰 내부의 반발이 좀 크게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검찰이나 군은 이렇게 전국 단위로 순환 근무가 있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어떻게 디테일하게 또 여러 가지 시행 방안을 찾아내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판에는 출석하는 증인들이 많네요. 네, 장현기에게 살해당한 여고생 부모가 증인으로 출석하고요. 또 피해 여고생을 도우려다가 장현기가 휘두른 흉기에 크게 다친 남고생도 출석할 계획입니다. 재판부에게 좀 더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됐으면 좋겠고요. 피해자 납치 계획 정황 증거도 나왔죠. 네, 장현기는 과거 고교 동창에게 청소년 여성을 차로 납치해 성범죄를 저지르고 싶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이 대화록이 장현기의 납치 계획 정황을 뒷받침하는 재판 증거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런 말들을 했을 때 이 막을 수 있었을까라는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시는 피해자가 나오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혼 재산 분할금 마련해야 하는 최태원. 저희도 굉장히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만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이혼 결론이 났습니다. 네, 최태원 회장은 노소영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금 9,440억 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네. 액수가 보통 액수가 아니어서 과연 최 회장이 어떻게 현금을 확보할지 주목되죠. 이 정도 규모면 꽤 커요. 현금이 있을지도 궁금하고요. 또 주식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주사의 주식을 일부 매각하는 방안이 거론이 되는데요. 반도체 초호황으로 최 회장이 보유한 지분 가치는 현재 8조 원입니다. 네. 그런데 일각에서 최 회장이 이 지분을 매각하지 않을 거라는 예측이 나오죠. 아무래도 지분은 매각하게 되면 여러 가지 경영권 이슈가 있을 수 있어서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최 회장이 주식 처분을 결정을 하면 잠재적 매도 물량이 생기니까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지분이 줄면 장기적으로는 경영권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려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사례라고요. 네, 2003년 외국계 헤지펀드 소버린이 SK지주사의 지분 14.99%를 매집하면서 경영진 퇴진을 요구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예. 이 때문에 SK는 경영권과 관련해서는 더욱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SK지주사의 매각은 고려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죠. 예, 대출 등 다른 방법으로 이 재산 분할에 대한 지급해야 될 돈을 마련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어떤 비자금 투입되고 이런 것들은 부적절했던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막는 효과도 있지 않을까라는 또 다른 효과도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날씨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덥네요. 네, 40도 육박 폭염 피해 속출. 이게 대구 지역도 덥지만 경북 지역 전체까지 더웠어요. 네,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 심각했습니다. 25일 오후 4시 기준 경주는 38.7도, 경산 37도, 포항 35.7도 등으로 최고 기온이 거의 40도에 육박했는데요. 대구와 경북 일부 지역엔 폭염 중대경보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저도 어제 뉴스 봤어요. 100세 어르신이 밭에 나가서 일하실 정도면 건강하셨을 텐데 돌아가신 사건도 있었죠. 네, 26일 오전 4시 4분 전북 완주군 봉도읍의 한 밭에서 100세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A씨의 체온은 42.2도였는데요. 예. 온열 질환 사망자 어제로 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6분이 날씨가 더워서 잘못된 건데 여러분 더우면요 일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쉼터에서 피하셔야 됩니다. 피서 더위는 맞서 싸울 수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자, 인명피해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번 주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폭염의 기세가 더욱 강해질 전망인데요. 오늘 이후로 정체전선 약화하면서 장마가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 강한 햇볕과 높은 습도의 영향으로 무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열대야까지 나타나겠습니다. 안전수칙 한 번만 더 강조해 주시죠. 네, 생존을 위한 3단계 행동수칙 다시 한번 전해드릴게요. 중단, 이동, 확인 이렇게 3단계입니다. 네. 폭염 중대경보 내려지면 야외 활동 작업 즉시 중단. 냉방 시설이 갖춰진 실내 혹은 그늘로 즉시 이동. 가족과 이웃의 안부를 즉시 확인. 이렇게 3단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날 더우니까요. 떨어진 고향의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하시죠. 지금까지 뉴스셰프 강영구 아나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